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강원 제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강원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 강원 소외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권 주자로선 첫 번째 강원 공약인데요. 강원을 미래 산업과 글로벌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 강원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강원도를 미래 산업과 글로벌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5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원주와 춘천, 강릉을 미래 산업 선도 도시로 키우겠다며 AI와 디지털 기반의 첨단 의료 복합 산업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강원권 확장에 대한 강원도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세계적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DMZ 생태자원을 담은 평화관광특구 등 K문화관광벨트 구축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 유입을 위해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단지를 조성하고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소방 헬기 확충으로 재난 대응력도 높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교육과 산업, 풍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의 적시 완공과 원주의 핵심 과제인 광역 급행철도, GTX-D 연결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단절이 아닌 연결의 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강원도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고 이제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강원권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동연, 김경수 경선 후보와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는 아직 이렇다 할 강원권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가 강원 소외론을 깨는 공약을 던지면서 지역 핵심 과제들의 정책 반영 가능성에도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옆 절개지에서 낙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급경사지가 3,200곳이 넘지만 지금 예산으론 정비하는데 90년이나 걸립니다. 나금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 소양강댐 정상 인근 도로.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한 차로를 덮었습니다. 낙석 방지망이 없던 급경사지에서 20톤의 낙석이 발생한 겁니다. 돌무더기가 쏟아졌던 장소입니다. 현재는 돌들이 모두 치워진 상태인데 춘천시는 조만간 낙석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낙석은 해빙기인 2월부터 4월 사이 집중됩니다. 지난달 17일에도 춘천시 남산면의 한 경사지에서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리며 낙석 방지망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두 급경사지이지만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간신히 걸려있는 돌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차 지나가는데 돌 떨어져 와요.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 얘기지. 이런 낙석 위험이 있는 강원도 내 급경사지는 모두 3,273곳. 이 가운데 우선 정비가 필요한 C등급과 D등급이 2,778곳으로 84%가 넘습니다. 하지만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정비가 이뤄지는 곳은 494곳, 고작 17.7%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4,544억 원을 투입해 197곳을 2029년까지 정비한 뒤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한 곳을 정비하는 데 드는 돈은 20억 원 정도. 모두 다 정비하려면 4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500억의 예산을 투입해도 90년이나 걸립니다. 정비 사업은 행안부에서 거기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해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발생한 낙석은 13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낙석 사고의 45%가 해빙기 때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일손이 부족하고 농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강원도와 지자체들도 스마트팜을 장려해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앞에 커다란 구조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에게 빌려줄 4헥타르 규모의 시범형 스마트팜 온실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삼척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250억 원을 들여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국에 청년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여기 와서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스마트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전문 기술을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내년쯤 청년 창업농 26명을 선정해 딸기와 오이, 토마토 재배 등의 스마트팜을 빌려주게 됩니다. 스마트팜 인근에 있는 천연학 힐링타운의 부지입니다. 이곳에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택 28세대와 공동 이용시설 한 동을 짓는데 모두 8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팜을 빌려 농사를 짓는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들은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 보금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삼척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강원도 내엔 현재 평창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고 삼척과 양구에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강원도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거점형 시설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양양을 또 공모에 땄습니다. 또 양구가 또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4개소를 거점별로 해가지고 여기를 핵심으로 해서 우리 스마트 농업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형 시설을 벗어나더라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계속 종사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폐합 신청서 수정안이 강원대 교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선 통합대학본부인 대학혁신전략실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특히 초기 인력을 각 캠퍼스에서 35명 차출하는 방안에 대해 교직원의 반발이 이어지자 배치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서가 오는 28일 대학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의 심의를 통과하면 교육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통합이 확정됩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선관위는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휴무 보장 권고와 식비 인상, 투입 인원 축소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에 밝혔습니다. 이는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원주 선관위에 처우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이 다음 달 2일 개장해 오는 10월 25일까지 운영됩니다. 강릉 월화거리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야시장에선 강릉을 대표하는 음식 짬뽕 순두부와 감자 관련 간식거리를 팔고 타로 카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선보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2023년부터 월화거리 야시장을 열고 있으며 올해 1월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영남권 관광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 강원도 선수단 895명이 출전합니다. 강원 선수단은 41개 종목 가운데 32개 종목에 참가해 전국 2만 명의 선수와 실력을 겨룹니다. 올해는 참가 인원이 지난해보다 127명 증가하면서 출전 종목도 골프와 스쿼시, 철인 3종 등 3개 종목이 늘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3년 연속 질서상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단종문화제에서 조선왕조 궁중음식을 주제로 한 제1회 단종의 미식제가 열립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축제 기간 궁중음식 경연대회와 궁중음식 전시, 조선왕조 궁중음식 특강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중 궁중음식 경연대회는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창작 궁중음식을 주제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24개 팀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합니다. 속초에 이어 강릉에서도 교도소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릉 교도소는 최근 공문서와 명함 등을 위조해 교정기관을 사칭하고 물품 납품이나 대리 결제를 요구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릉의 한 유통업체가 거액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교도소는 유관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교정기관은 절대로 물품 대금을 선결제로 입금하거나 다른 업체의 대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교도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이달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93.2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